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또는 중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제가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들을 전에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내용 중에서 빠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남자와 똑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2주택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결혼을 안 하는 풍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합리적이죠? 이때 혼인이라 함은 사실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와 1주택을 갖고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됨으로써 3주택을 갖게 됐을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로 처리를 할까요? 비과세로 처리를 할까요? 소득세법은 철저하게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앞으로 다룰 케이스들은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에 맞추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들을 처분한다면 2주택이 아닌 3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고요. 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년 이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점, 즉 2010년 4월 1일 이 예규가 나올 시점에는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은 현재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2006년 12월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2009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을은 2001년 11월에 C주택을 취득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와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9년 11월에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C주택, 을이 소유하고 있던 C주택을 팔 때 과세냐 비과세냐에 대한 질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C주택이 아니라 A주택을 팔 때는 어떨까요? A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살펴볼까요?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결혼한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결혼 후에 추가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한 상황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로 주택 구입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남편이나 부인이 보유한 종전주택, 즉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애매하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종종 사례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2016년 10월 17일 날 예규가 나왔는데요. 혼인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한 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해석 사례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도 3주택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할 당시 갖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언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한다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끼리 혼인한 경우에도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런 거죠. 자, 남자도 일시적 2주택 상황이고요. 여자도 일시적 2주택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4주택자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고 해석한 사례도 없고요. 사실 4주택자까지 혜택을 준다라는 건 좀 무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특례를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 후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케이스인데요. 남자가 2개의 주택을 갖고 있고요. 여자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내용과 다른 거는 결혼함으로 인해서 3주택이지만 자, 남자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겠다. 즉 남자가 갖고 있는 두 채 중 하나를 양도해버리면 나머지 두 채는 혼인합가로 인해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혼인합가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규정도 잘 알아놓으시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1주택자와 1분양권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즉 남자는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고요. 여자는 분양권에 당첨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각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혼인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분양권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2020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우리 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남자가 갖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먼저 팔아버리고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다음에 그 주택에 두 남녀가 들어가 거주하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해서 판다면 두 채 모두 비과세로 팔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될 때까지 남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분양권이 주택으로 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기간이 있겠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년 내 처분하고 1년 내 전입신고 해야 되는 거. 만약에 둘 다 비조정 또는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분양권이 주택으로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남편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판다라면 얘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분양권을 살펴봤다라면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입주권입니다. 1주택자와 1입주권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남자와 입주권을 갖고 있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법에서 명확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9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색깔 들어간 부분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네,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나머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주택자와 1입주권 소유자의 경우에도 혼인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혼인합가로 인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을 혼인합가 후 양도하는 경우 혼인 전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때는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의 양도 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세금 때문에 결혼 전부터 같이 살아야 되는 희한한 풍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9번째 케이스입니다. 혼인 합가로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 주택일 경우, 이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생기겠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혼인 합가로 인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9억을 넘을 경우 어떻게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9억까지는 일단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가 된다. 즉, 항상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9억짜리 주택과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 두 개의 주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분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었죠. 그런데 괄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죠?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가주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세법에서 얘기하는, 즉 소득세에서 이야기하는 고가주택이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1세대 주택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일부 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구할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내가 10억에 취득해서 30억에 판다 라고 하면 내가 번 돈은 20억이죠. 이거를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내가 번 돈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고가주택, 이 사례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14억이 됩니다. 즉 내가 30억에 판다고 해서 9억을 초과하는 21억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14억 부분만을 발라내서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한 후 나온 세금,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이라서 법령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법 제89조 1항 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로 안에 뭐가 있죠? 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또한 2년 이상인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제89조 1항 제3호 감옥을 또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과세 양도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3호에는 뭐가 나와 있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그런데 가로 열고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제89조 1항 3호 가목에서 얘기하는 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지만 이 주택이라 하더라도 가로 안에 즉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9억 가진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는 계산을 해야 된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차익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일반 세율을 적용할 거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세금이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을 찾아야 될까요? 네.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즉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내용 중에 6호의 내용에 뭐가 있냐?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런데 가로 안에 무슨 내용이 있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즉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케이스 1부터 9까지 다양한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올려드린 내용은 미네르바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이 내용을 조금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저 나름대로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